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에는 테슬라가 어떻게 그렇게 혁신적인 지금의 상황이나 어떤 기술들을 낼 수 있는가, 다른 기업보다 어떤 점이 다를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들이 가진 조직이 굉장히 조직 문화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부터 좀 기인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테슬라가 혁신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약간의 사이드인데요. 테슬라가 차 브랜드나 차 중에서 굉장히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한테 인기가 없는 차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 1쿼터를 중심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인 69%, 약 70%가 남성입니다. 31%가 여성인데요. 이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렉서스가 51%대 49%고 벤츠는 57대 43, BMW는 60대 40인데요. 포르쉐나 제네시스가 가장 남성적인 브랜드인데 72대 28, 74대 26 이런 식입니다. 거의 포르쉐급으로 한마디로 테슬라가 남성적인 브랜드인다는 건데요. 이게 왜 여성한테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가진 어떤 페르소나 자체가 굉장히 마초스럽고 남성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를 피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런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썰들의 향연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자가 차를 살 때 무엇을 원하냐는 서베이가 있어서 세 가지를 한번 봤는데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첫 번째는 이제 공간이었습니다. 쇼핑이나 아이들을 놓기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세이프티, 안전입니다. 안전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가 탑승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가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퍼포먼스인데, 이런 것이나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읽어보다 보니까 어쨌든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것을 고려한다고 치면 일론 머스크의 페르소나 효과가 그게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 가지 종목에 테슬라가 타 자동차에 비해서 밑질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인데요. 테슬라가 가진 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니까 조직성을 통해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채용 프로세스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2019년 기사입니다. 각 부서별로 직원 수를 요청할 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채용에 대한 데일리 리포트를 받고 직원 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팀의 대부분을 해고를 했고 거의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공장 직원 유치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고용을 관리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커리어 웹사이트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워크플레이스 룰이라고 하는데요. 읽어보자면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당장 미팅장을 나가거나 전화를 끊어라. 떠나는 게 무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를 머물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무례한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이나 소프트웨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준말로 얘기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를 붙이게 되면, 준말을 붙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방해가 된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어들을 공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1.0 2.0 이런 식이었던 게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은 명령 체계를 통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하고 최대한 짧게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명령 체계나 이런 것을 고수하지 말고 이런 걸 고수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문제는, 큰 문제들은 부서 사이에 형편없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의해서 생기니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인포메이션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모든 레벨에서 흐르도록 두라는 겁니다. 실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의사소통 체계를 통하다 보니까 멍청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얘기하고 최대한 그들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로 보이는 게 마지막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내용입니다. 회사 규칙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을 때는 그냥 그 룰은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상식에 맞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글은 테슬라 조직 문화의 7가지 기둥에 대해서 어떤 7가지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복되는 내용도 일부 있었지만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바로 오른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테슬라는 도로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의심 없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빠른 차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계를 바꾸는 일에 또 전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발표한 2019년에 가장 혁신적인 기업 탑 10에 수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혁신의 힘은 결국에는 개별들의 발명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차별화된 급진적인 BM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워서 몇 가지 좀 쭉 읽어드리면, 세계적인 운송과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변화들을 혁신하겠다는 야심찬 미션으로 전 세계의 팬들과 고객을 하나로 묶고 테슬라의 헌신적인 팬과 기술 매니아들을 코어 그룹으로 구축하고 딜러와 중간 상인 없이 직접 시장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품 개발 및 테스트에 대한 광범위한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네 번째는 테슬라의 소유자가 더 먼 거리를 커버할 수 있도록 슈퍼차저 같은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제품의 활용도를 높인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밑에는 이제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포함하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눈에 띄었던 점이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자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팬 중심의 전략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약이나 만족도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애플의 많은 팬들을 연상을 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유용하게 실제 주요한 고객들을 확보함과 더불어 무이자 자본을 끌어쓸 수 있게끔 한다는 점이 강점이었습니다. 이외에 마케팅이나 제품 출시 전략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팬에 대해서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한다는 모습, 그리고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계속해서 실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우리는 명백하게 대형 자동차 회사들과 규모 면에서 경쟁할 수는 없지만 지능과 민첩성을 가지고 경쟁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인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내용이죠. 주로 수평적인 그 오거나이제이션과 함께 제조나 개발에 직접적으로 손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CEO가 기업 전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의 중심에 실제로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13년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처럼 우리의 목표는 10년 전에 테슬라를 개발했을 때와 지금이나 같다. 매력적인 전기 자동차를 최대한 빠르게 내놓고 지속 가능한 교통의 출현을 가속화하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기차 그 이상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업적인 개별 제품들의 성공에도 귀 기울이지만 마스터 플랜을 보고 있자면 어쨌든 에너지 회사로서의 비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나 테크 수준을 넘어서 좀 더 광범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기후변화 완화, 재생에너지 확보 및 저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자율기술로의 전환입니다. 자율기술에는 많은 것이 속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결국에는 단순하게 제품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비전에 맞는 영향들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도, 포텐셜 이펙트를 생각한다는 것도 놀라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2019년까지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운전직군에 대해서,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 바뀔 영향까지도 고려하여서 이들의 새로운 직업으로의 트랜지션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면서 접근 방식이 단순히 제품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고 어떤 목표와 추진력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가 가진 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조직 문화가 가진 특별성, 리더십이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같이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투자의 생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